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기 청소하는 할머니처럼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죠. 저는 70살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을 뿐이죠. 처음엔 손녀의 말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본 것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차별, 학부모들의 오만함, 그리고 돈으로 거래되는 교육.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걸레를 든 이 할머니가 학교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요. 졸업식 날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성광학원 이사장실, 가을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명숙은 책상 앞에 앉아 손녀가 그린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교실엔 책상 하나만 구석에 떨어져 있었고 그 앞엔 울고 있는 아이가 그려져 있었죠. 할머니, 우리 반수민이 항상 혼자 앉아요. 지난주 손녀 지아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는데 수민이네는 가난해서 다른 애들이랑 놀면 안 된대요. 명숙의 손이 그림을 쥔 채 떨렸습니다. 70평생 교육에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하지만 손녀의 맑은 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똑똑. 비서실장 김태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달 이사회 자료 가져왔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훈 씨, 우리 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 명단 좀 가져다 주세요. 네. 갑자기 왜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10분 뒤 명숙은 명단을 펼쳐 들었습니다. 3학년 5반 담임 정미란. 35세, 교직 경력 10년. 특이 사항 없음. 이사장님, 혹시 문제라도 있습니까? 명숙이 명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려고요. 무엇을요? 우리 학교가 정말로 모든 학생을 평등하게 대하는지 말입니다. 김태훈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성광학원은 명문인데요. 명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은 모두 똑같아 보였지만 정말 그 안에서도 평등할까요? 명문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까진. 명숙이 김태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으면 진짜는 절대 안 보여요. 청소용역 회사 연락처 좀 알아봐 주세요. 김태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청소용역이요? 설마. 네. 제가 직접 들어갈 겁니다. 이사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명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위험한 건 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빨리 알아봐 주세요. 사흘 후 명숙은 성광학원과 계약된 깨끗한 세상 용역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 대신 낡은 점퍼에 면바지를 입었고 머리는 수건으로 질끈 동여맸습니다.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죠. 용역회사 팀장 박철수가 명숙을 훑어봤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입니다. 박철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70이시면 솔직히 청소일이 만만치 않은데요.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셔야 하거든요. 명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건강해요. 그래도 혹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산재 문제도 있고 각서 쓸게요. 제 책임이라고요. 박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명숙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자입니다. 가짜 주민등록증은 이미 김태훈이 준비해뒀습니다. 박철수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성광학원 배치입니다. 새벽 6시까지 정문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명숙이 일어서려는데 박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참 어르신. 학교 일은 좀 까다로워요. 선생님들이 워낙 깐깐하시거든요. 눈치껏 잘하셔야 합니다. 명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명숙은 성광학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가을 새벽 공기가 차갑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작은 녹음기와 메모장이 들어 있었죠. 석 달이면 충분하겠지. 명숙이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교사동 지하로 내려가자 청소 도구들이 가득한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세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엔 이영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박순자라고 합니다. 영자가 명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자가 청소 도구함을 가리켰습니다. 일단 3층 복도부터 맡으세요. 아침 8시 전까지 끝내야 해요. 학생들 오기 전에요. 명숙이 걸레와 양동이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며 근육이 당겼죠. 참아야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으며 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표정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3층 복도에 도착하자 창문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죠. 명숙은 양동이에 물을 받고 걸레를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쪽쪽 걸레를 짜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명숙이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등이 빳빳하게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보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죠. 오전 7시 30분 복도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교사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인가 봐. 젊은 여교사 2명이 명숙을 힐끔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그러게. 저 나이에 청소를 하시다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멀어졌지만 명숙의 귀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작이군. 오전 8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복도 구석에서 걸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야, 조심해. 바닥 젖었어. 학생 하나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명숙을 보며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죠.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교사가 나왔습니다. 정미란이었습니다. 명숙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정미란이 복도를 걸어오다 명숙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정미란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물기 좀 잘 닦아주세요. 학생들 넘어지면 어떡하려고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명숙이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정미란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구두 소리만 복도에 메아리 쳤죠. 명숙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살짝 만졌습니다. 아직 켤 때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점심시간 명숙은 영자를 따라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급식실 입구에서 영양사가 명숙을 막아섰습니다. 청소 담당자분들은 저쪽 배식구로 가세요. 영양사가 가리킨 곳은
급식실 뒤편 좁은 복도였습니다. 여기서 드시면 안 되나요? 학생들이랑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따로 드셔야죠. 영자가 명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냥 가요. 원래 그래요. 두 사람은 뒤편 복도로 갔습니다. 창고 냄새가 나는 좁은 공간에 작은 테이블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먹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영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가슴 속엔 뭔가 무거운 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구나.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이 담겨 있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첫날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명숙은 퇴근길에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시간은 충분해. 저녁 어스름이 학교를 감쌌습니다. 명숙이 정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정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내일부터 화장실도 맡아주세요. 전 담당자가 그만뒀거든요. 명숙이 돌아봤습니다. 화장실이요? 네. 문제 있으세요? 정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정미란이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차가 빠져나갔습니다. 명숙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기록하자. 하나하나 전부. 첫날의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명숙은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고 허리는 아침마다 뻐근했죠. 그날 아침 명숙이 3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내밀어 보니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정미란과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미란 선생님, 요즘 우리 서준이 성적은 어때요? 회장님, 서준이는 항상 우수하죠. 걱정 마세요. 회장님? 명숙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학부모 후원금 다들 잘 내고 있나요? 물론이죠. 회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독려하셔서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명숙은 재빨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여자가 명찰을 차고 있었습니다. 학부모회장 오혜진. 목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엔 명품 시계가 빛났습니다. 오혜진이 화장실 쪽을 힐끗 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 여기 냄새 좀 나는데요? 명숙이 방금 락스로 변기를 닦았던 참이었습니다. 락스 냄새가 진동했죠. 정미란이 화장실 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계세요? 명숙이 걸레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금방 환기하겠습니다. 오혜진이 명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락스를 얼마나 부으셨길래 이렇게 냄새가 나요? 좀 적당히 쓰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혜진이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정미란에게 속삭였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교육을 좀 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회장님.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명숙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죠. 기록 시작. 점심시간 명숙이 3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5반 교실 앞에 오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미란 선생님,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늘 우리 서준이 잘 봐주셔서요. 정미란이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어머, 회장님. 이러실 필요 없으신데. 괜찮아요. 우리 서준이가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명숙이 지나가려는데 오혜진이 명숙을 불렀습니다. 아, 아주머니. 잠깐만요. 명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오혜진이 5반 교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서준이 교실이에요. 여기는 좀 더 신경 써서 청소해 주세요. 우리 애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먼지 하나도 남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매일 닦아주시고요. 유리에 손자국 나면 보기 싫잖아요. 명숙의 손이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오혜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명령하고 있었죠. 정밀한이 거들었습니다. 아주머니, 5반은 특별히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숙은 5반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급식실로 다 내려가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공책들이 놓여 있었죠. 한 책상 구석에 박서준이라고 적힌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책상 위는 깨끗했고 의자엔 명품 브랜드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숙이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밥을 먹고 있었죠. 그때 교실 뒤편 구석 책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책상들과 떨어져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공책과 연필 몇 자루만 놓여 있었죠. 이름표를 보니 김수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이 그 책상에 다가갔습니다. 공책을 슬쩍 들춰보니 빼곡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수학 문제풀이였죠. 틀린 곳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이 학생이 손녀가 말한 그 아이인가? 명숙이 공책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민이의 책상만 유독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책상을 자주 닦는 것 같았지만 이 책상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명숙이 걸레로 책상을 닦았습니다. 먼지가 걸레에 묻어났습니다. 왜 이 아이만 구석에 앉혀놨을까? 수업종이 울렸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우르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이 서둘러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밀한이 학생들을 인솔하고 있었습니다. 자, 조용히 들어가. 5교시 시작이야.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숙은 복도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한 여학생이 혼자 뒤늦게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교복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낡아 보였습니다. 가방도 몇 년은 쓴 것 같았죠. 수민이인가? 여학생이 5반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남학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수민. 너 급식 먹고 왔어? 냄새 좀 나는데?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수민이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갔습니다. 구석 책상이었습니다. 정밀한이 교실로 들어오며 손뼉을 쳤습니다. 자, 조용히 해. 수업 시작한다. 명숙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 뜨거운 게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아직이야. 더 봐야 해. 방과 후 명숙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오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 선생님, 다음 주 소풍 때 우리 서준이랑 민재랑 같은 조로 해주세요. 알겠어요, 회장님. 그리고 뭐더라, 김수민이? 그 애는 다른 조로 빼주시고요.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요? 수민이가 무슨 문제라도? 아니, 그냥요. 우리 애들이랑은 좀 수준이 안 맞잖아요. 정밀한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요, 선생님.
역시 선생님이 최고예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명숙은 화장실 문틈으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수준이 안 맞는다고? 명숙이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방금 대화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명숙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수민이가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에 두툼한 책을 들고 있었죠. 수민이가 복도를 지나가다 명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민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공부 많이 했니? 네. 조금요. 수민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정미란이 올라왔습니다. 수민아, 아직도 학교에 있어? 빨리 집에 가야지. 네, 선생님. 지금 가요. 정미란이 명숙을 힐끗 보더니 수민에게 말했습니다. 수민아, 청소하시는 분 일 방해하지 말고 빨리 내려가. 수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수민이가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미란이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학생들한테 말 걸지 마세요. 오해 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냥 청소만 하세요. 알겠죠? 정미란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구두 굽소리만 계단에 메아리 쳤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일 방해하지 말고. 정미란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숙이 녹음기를 끄고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그 아래 적었습니다. 오해진 마이너스 학부모회장, 정미란과 친분, 김수민 학생 차별 지시, 정미란 마이너스 5반 담임, 학생들 앞에서 차별 묵인, 청소부에게 학생 접촉 금지.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명숙이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수민이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라. 할머니가 다 바로잡을 테니까. 명숙이 청소 도구를 챙겨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으며 내려가는 발소리만 고요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밖에서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명숙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녹음기 속엔 오늘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명숙의 손엔 굳은 살이 더 두꺼워졌고 허리 통증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녹음기를 켜고 메모장을 채웠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은 교무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오후 6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교무실을 비추고 있었죠. 명숙이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란과 학년부장 최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청소하시는 분. 아직도 계셨어요? 정미란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금방 끝나요. 명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진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우리 잠깐만 회의하면 되니까 그냥 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두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명숙은 복도 쪽으로 물러나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죠. 정미란이 서류 하나를 펼쳤습니다. 부장님, 이번 장학금 선발 명단 확인 부탁드려요. 최진수가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박서준, 이민재, 강지우. 다 우리가 얘기한 학생들이네요.
네, 학부모회에서 추천한 명단 그대로요. 명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작동 중인지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최진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3반 김수민이는 왜 빠졌어요? 얘 이번에 전교 5등 했잖아요. 정미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민이는 좀 그렇잖아요. 집안 형편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장학금은 성적 우수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정미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장님, 학교 이미지 생각하셔야죠. 장학생 사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잖아요. 수민이 어머니가 공장 다니시는 거 다들 알아요. 그리고 박서준 어머니가 오 회장님이시잖아요. 학부모회에서 얼마나 후원금 많이 내시는데요. 최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준이가 전교 몇 등이에요? 20등이요. 5등이랑 20등인데 이게 말이 돼요? 정미란이 서류를 최진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부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장학금 50만 원 주는 거랑 학부모의 후원금 500만 원 받는 거랑 뭐가 더 중요해요? 최진수가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숙은 창문을 닦는 척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땀이 배어났죠. 최진수가 펜을 집었습니다. 알겠어요. 이대로 진행하죠. 서류에 사인하는 소리가 교무실에 울렸습니다. 샤샥. 정미란이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제가 잘 처리할게요. 두 사람이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사라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서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학교 건물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성적이 아니라 돈으로. 명숙이 조심스럽게 정밀한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3학년 성적 우수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보였죠. 명숙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명단을 촬영했습니다. 찰칵. 명단을 보니 1등부터 10등까지 학생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등 마이너스 최지민, 2등 마이너스 한혜진, 3등 마이너스 박민서, 4등 마이너스 송하늘, 5등 마이너스 김수민. 명숙이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랍 안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2학기 장학생 선발 명단. 명숙이 그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준 학부모회장 자녀, 이민재 후원회 임원 자녀, 강지우 동창회장 자녀, 최지민 전교 1등, 한혜진 전교 2등, 김수민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으로 그 서류도 촬영했습니다. 찰칵, 찰칵.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야. 명숙이 교무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 방금 찍은 사진들이 또렷했습니다.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장학금 50만 원 주는 거랑 학부모의 후원금 500만 원 받는 거랑 뭐가 더 중요해요? 정미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명숙이 녹음기를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은 노트를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장학금 선발 비리 확인. 성적 5등 김수민 제외, 20등 박서준 포함. 근거 학부모의 후원금. 노트를 덮는 순간 복도 끝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명숙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청소 담당자예요. 지금 퇴근하려던 참이에요.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명숙이 청소 도구를 챙겨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에 메아리 쳤습니다. 1층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명숙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정문을 걸어나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학교 건물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3층 교무실 창문에만 불이 켜져 있었죠. 명숙이 휴대폰을 꺼내 김태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증거 확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보고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명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엔 뭔가 단단한 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깜깜한 밤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눈빛만큼은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민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받아야 할 장학금 할머니가 꼭 되찾아 줄게. 버스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명숙의 얼굴은 결연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집에 도착해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사진들도 별도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증거일 마이너스 장학금 비리였습니다. 화면을 보며 명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이야. 진짜 시작? 다음 날 아침 명숙은 평소처럼 새벽 6시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숙이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수민이 혼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두툼한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 이렇게 일찍? 명숙이 물었습니다. 수민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아침 자습하러요.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냥 좋아서요. 수민이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숙은 복도 창문 너머로 수민이를 지켜봤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은 수민이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수민이 책상을 비쳤습니다. 명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착한 아이. 너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명숙이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복도 시계가 오전 7시를 가리켰습니다. 명숙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숙의 녹음 파일은 20개를 넘어섰고 사진은 100장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죠.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명숙이 2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학부모 3명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혜진을 중심으로 2명의 여자가 서 있었죠. 명숙이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혜진 언니, 이번에 우리 애들 반 편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오혜진이 손에 든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끼리 같은 반으로 몰아야죠. 제가 정 선생님한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럼 저희 애들도? 물론이죠. 명단 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다른 여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언니, 그 가난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작년에도 우리 반에 한 명 있었는데 솔직히 애들 수준이. 오혜진이 코웃음 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애들은 다 한 반에 모아놓으면 되잖아요. 정 선생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우리 애가 그런 애들이랑 섞이면 안 되잖아요. 세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명숙의 손이 걸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학부모 간담회 있잖아요. 거기서 기부금 얘기 나올 건데 최소 300만 원씩은 내야 해요. 300이요? 작년엔 100만 원이었는데 체육관 증축한답니다. 우리 애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야죠. 그렇긴 한데 좀 부담되네요. 오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부담되시면 다른 학교 가세요. 여기 성광학원이에요. 수준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아, 아니에요. 낼게요. 당연히 내야죠. 세 사람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명숙은 화장실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녹음기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밤 편성까지. 점심시간 명숙이 급식실 뒤편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영자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들었어요? 내년에 우리 계약 갱신 안 될 수도 있대요. 왜요? 학교에서 더 젊은 사람들로 바꾼대요. 우리 나이 많다고. 명숙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죠. 다른데 알아봐야죠, 뭐. 이 나이에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어쩌겠어요. 학교 방침인데. 명숙의 가슴 속에 무언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나만 차별받는 게 아니구나. 오후 수업 시간 명숙이 3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5반 교실에서 정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진로 교육 시간을 갖겠습니다. 명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교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미란이 교탁에 기대 팔짱을 꼈습니다. 너희들 공부가 왜 중요한지 알아? 학생들이 조용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정미란이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명숙이 복도에서 걸레질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기 봐. 저렇게 청소하는 일밖에 못해. 명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기 청소하는 할머니처럼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남의 화장실 닦고 쓰레기 치우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한 학생이 외쳤습니다. 그래, 너는 공부 잘하니까 걱정 없어. 근데 여기 누구 하나는 조심해야겠는데? 정미란의 시선이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김수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민아, 너는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해. 안 그러면 정말로. 정미란이 다시 창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명숙은 복도에 서서 그 모든 걸 들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 앞에서 손가락질 대상이라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명숙은 걸레를 들고 계속 복도를 닦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 걸음 한 걸음. 교실 안에서 정미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알겠지? 네. 학생들의 대답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명숙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수건을 두른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해. 지금은 아니야.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정미란의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기 청소하는 할머니처럼 됩니다. 명숙이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방과 후 명숙이 교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복도 창가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학부모 간담회에서 기부금 목표액은 2천만 원입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밀한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기부금 못 내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학생들은 따로 리스트 작성해 주세요. 내년 반 편성 때 참고하겠습니다. 최진수 부장이 거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한 반에 모으면 되겠네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교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정 선생님 명단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명숙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 반에 모은다고? 아이들을 돈으로 나눈다고?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교사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정밀한이 다른 교사 2명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나저나 청소하는 분들 교체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정밀한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학교 이미지도 있는데. 제가 용역회사에 말씀드려 볼게요. 세 사람이 명숙 옆을 지나갔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밀한이 명숙을 힐끗 보고는 다른 교사들과 킥킥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추가 피해자 다수, 가난한 학생들 전체를 차별, 공범 정밀한, 최진수 부장, 교감, 다수교사, 규모반 편성, 장학금, 학생부 기록까지 조직적 차별. 노트를 덮으며 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 학교 전체가. 저녁 무렵 명숙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복도 끝에서 수민이가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일하세요? 수민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응, 이제 퇴근하려고. 너는 공부 끝났어? 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수민이가 명숙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하신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 수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일. 나쁜 일 아니잖아요. 선생님 말씀이 좀 그러셨어요. 명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수민아. 할머니, 저는 할머니 존경해요. 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수민이가 90도로 인사하고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눈물을 참았습니다. 수민아,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다 되찾아 줄게. 명숙이 청소 도구를 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절반은 왔어. 조금만 더. 학교를 나서는 명숙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에는 오늘도 진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명숙의 녹음 파일은 30개를 넘어섰고 사진은 200장이 넘었습니다. 노트엔 빼곡한 기록이 쌓였죠. 하지만 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타가 부족하다는 걸. 그날 저녁 명숙은 교무실 야간 청소를 맡았습니다. 오후 7시 교사들이 모두 퇴근하고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교무실을 밝히고 있었죠.
명숙이 정밀한 책상 주변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엔 늘 잠겨 있던 서랍이었죠. 실수로 안 잠갔나? 명숙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삐걱. 안에 두툼한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표지에 3학년 학부모 기부금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에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 이름 옆에 금액이 적혀 있었고 각 이름마다 색깔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박서준, 이민재, 강지우. 이름 옆에 적힌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집 한 채 월세만큼 되는 돈이었죠. 파란색은 그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최지민, 한혜진 같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김수민, 정하은, 송민호. 이름 옆에 미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의 눈이 명단을 훑었습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학생들, 바로 차별받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명단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학생들은 학생부 특기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쓰고 교내 임원도 우선적으로 시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란색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검은색 학생들, 명숙의 손이 그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학생부 기록 최소화, 임원 배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학생부 기록까지 돈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체육관 증축 후원금 내역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목표액은 5천만 원이었고 실제로 모은 금액은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집행 내역이 적혀 있었죠. 설계비로 얼마, 자재비로 얼마, 인건비로 얼마.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항목이 있었습니다. 명숙이 기타 항목을 자세히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타 대성건설 자물료. 그리고 괄호 안에 작게 오해진 배우자 운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명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천만 원을 오해진 남편한테? 서류 아래쪽에 결제란이 있었습니다. 교감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명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셔터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촬영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명단, 메모, 후원금 내역, 결제 서명까지.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는데 아래에 또 다른 서류가 보였습니다. 학생평가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명숙이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등급 학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후원금을 많이 낸 학부모의 자녀들이었죠. 이 아이들은 모든 활동을 최대한 상세하게 학생부에 기재한다고 했습니다. 리더십이니 창의성이니 하는 긍정적인 표현을 적극 사용하고 추천서도 최우선으로 작성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등급 학생은 적당히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주요 활동만 기재하고 무난한 표현을 쓴다고 했죠. 세 번째 등급 학생, 명숙의 눈이 그 부분에 고정됐습니다. 후원금을 내지 않은 학부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학생부 기록은 최소한만 한다고 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아예 생략해도 된다고 적혀 있었죠.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게 교육이라고? 서류를 다시 촬영했습니다. 찰칵, 찰칵. 모든 증거를 촬영한 뒤 파일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원래 위치 그대로 서랍을 살짝 열린 채로 놔뒀습니다. 명숙이 책상에서 물러나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민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생부에 제대로 기록조차 안 되는 거였어. 휴대폰을 꺼내 방금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또렷했습니다. 증거로 충분했죠.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적었습니다. 결정적 증거 확보, 기부금 명단으로 학생 차별, 체육관 후원금 횡령, 오해진 남편 건설사로, 학생부 기록 조작, 돈으로 학생 평가, 교감 공모, 결제 서명 확인. 노트를 덮으며 명숙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충분해. 교무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두운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명숙이 휴대폰으로 김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 씨, 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결정적 증거 확보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나요. 알겠습니다. 어떤 증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명숙이 어둠 속 학교를 바라봤습니다. 횡령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을 돈으로 등급 매기는 문서도요. 전화 너머로 김태훈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그 정도면, 네, 이제 끝낼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혹시라도 들키시면 괜찮아요. 한 달만 더 버티면 돼요. 졸업식까지만.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숙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실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명숙과 마주쳤죠. 아직도 일하세요? 네, 이제 퇴근해요. 고생 많으십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명숙이 정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의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학교 건물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한 달만 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부금 명단, 횡령 증거, 학생 평가 가이드라인.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명숙이 사진 폴더 이름을 바꿨습니다. 증거 둘 횡령 및 학생 차별 시스템. 폴더를 저장하며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제 도망갈 수 없어.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 사진들을 별도 USB에 복사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함께 옮겼죠. USB를 2개 더 준비해 같은 내용을 복사했습니다. 하나는 김태훈에게 맡기고 하나는 집 금고에, 하나는 늘 가지고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명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민아, 하은아, 민호야. 조금만 기다려라.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따라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오늘 본 서류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아이들의 이름, 학생부 기록, 최소화라는 차가운 문구. 이렇게 해서 교육자라고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명숙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청소 도구실로 가는 대신 정문 옆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김태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김태훈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명숙이 자리에 앉으며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진이랑 녹음 파일. 김태훈이 노트북을 열어 USB를 확인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심각하죠? 횡령 증거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 평가 가이드라인은 교육기본법 위반입니다. 명숙이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교육청에 제보하면 될까요? 김태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졸업식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보하면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사장님, 한 달만 더 조심하십시오. 절대 들키시면 안 됩니다.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럴 순 없죠.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학교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후면 모든 게 끝나 청소 도구실로 들어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아침 6시 명숙은 다시 평범한 청소부 박순자가 되어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녹음기와 휴대폰에는 진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숙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목표만 남아 있었습니다. 졸업식. 그날이 심판의 날이야. 복도 창문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명숙에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졸업식까지 30일. 명숙은 걸레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명숙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비명을 질렀고 손목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거울을 보면 헬쑥해진 얼굴이 낯설었죠. 그날 아침 명숙이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졸업식까지 2주만 더 버티면 돼. 학교에 도착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걸레를 들어 올릴 때마다 팔이 후들거렸죠. 오전 10시쯤 명숙이 3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수민이가 명숙을 부축했습니다. 보건실 가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쉬면 나아. 그때 복도 끝에서 정미란이 나타났습니다. 명숙과 수민이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민아, 수업 시간 아니니? 교실 들어가. 선생님, 할머니가 편찮으신 것 같아요. 정미란이 명숙을 힐끗 보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들어가. 수민이가 망설이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정미란이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잠깐 쉬면 괜찮아요. 그럼 보건실 가서 쉬시다가 일하세요. 복도에 이렇게 계시면 학생들 지나가기 불편하잖아요. 정미란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무실로 갔습니다. 구두 굽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명숙은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뭔가 차가운 게 내려앉았습니다. 불편하다고. 점심시간 명숙이 급식실 뒤편에서 식사를 하려는데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영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자 씨 많이 아파 보이는데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나이인데. 명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오후 2시 명숙이 교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오해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 선생님, 저 청소하는 할머니 말인데요. 명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왜요, 회장님? 요즘 일처리가 영 시원치 않던데요. 화장실도 제대로 안 닦이고 복도도 물기가 남아있고. 아, 그러세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해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왜 계속 두는 거예요? 정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역 회사에서 보낸 분이라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학교 이미지가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런 할머니가 청소하는 학교라고. 명숙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정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용역회사에 교체 요청해 볼게요. 그래 주세요. 우리 서준이도 그러는데 학교에 할머니가 너무 많다고.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명숙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교체 요청. 주머니 속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명숙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교무실에서 정미란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정미란이 팔짱을 끼고 명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요즘 일 처리가 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건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죄송해요. 좀 피곤해서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할게요. 정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일이 아주머니 나이에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정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세요. 오늘도 복도에서 쓰러지실 뻔했잖아요. 학생들이 다 봤어요. 죄송해요. 앞으론 조심할게요. 정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나이에 무리하시는 것보다는 좀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오해진이 교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명숙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 아직 안 가셨어요? 오해진이 정미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명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요즘 일처리가. 오해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미란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해진이 명숙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명품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머니, 이 나이에 청소일 하시려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시면 누가 책임져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오해진이 코웃음 쳤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도 이미지가 있는데 할머니가 복도에서 쓰러지시면 우리가 다 곤란하잖아요. 명숙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미란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학부모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학교에서 노인 학대한다고 할 거예요. 오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해진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할머니, 그냥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은데요. 거기 가시면 편히 쉬실 수 있잖아요. 명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미란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힘든 일 하시는 것보다 요양원에서 편히 계시는 게 훨씬 나아요. 오해진이 명숙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할머니 건강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학생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에요.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 애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명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미란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시면 우리도 힘들고 할머니도 힘드시잖아요. 냄새도 좀 나시고 학교 이미지에도 안 좋아요. 명숙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청소 도구함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오혜진과 정미란이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우리도 할머니가 쓰러지시면 안 되니까요. 두 사람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요양원, 냄새, 학생들한테 안 좋은 영향. 명숙이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바쳤는데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은데요. 오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냄새도 좀 나시고 학교 이미지에도 안 좋아요. 정미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명숙이 녹음기를 끄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만둘까?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최악의 모욕. 요양원 가라고 함. 냄새 난다고 함. 학생들한테 안 좋다고 함. 노트를 덮으며 명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2주만 더 버티면 돼.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영자가 먼저 퇴근한 뒤라 청소 도구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숙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지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수민이, 하은이, 민호,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학교를 나서는 명숙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엔 오늘의 모욕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깜깜한 하늘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졸업식. 그날까지만. 집에 도착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파일 이름을 최악의 모욕이라고 저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2주 후면 모든 게 끝나.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혜진과 정미란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어둠 속에서 명숙의 주먹이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졸업식 당일 아침, 명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달 동안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옷장을 열고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김태훈이 어제 가져다 준 옷이었죠. 다림질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성광학원 이사장 한명숙이었습니다. 오늘이야. 학교에 도착하니 오전 9시였습니다. 체육관에서 졸업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명숙은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가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청소 담당자 몇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명숙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손님이세요? 명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 졸업식 끝나고 할 말이 있어요. 네, 무슨,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훈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교육청은요? 이미 대기 중입니다. 조사관 5명이 체육관 옆 회의실에 있습니다. 명숙이 책상 위에 놓인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석 달간의 증거가 모두 담긴 USB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몇 명 정도 오나요? 500명 정도 예상됩니다. 학생은 300명이고요. 명숙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작합시다. 오전 10시 체육관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부모들이 앞쪽 의자에 앉았고 학생들은 뒤편에 자리했습니다. 오혜진이 학부모회 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목걸이가 번쩍였죠. 정미라는 교사석에 앉아 졸업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김수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교복을 입고 졸업장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학생 여러분, 성광학원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장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10분 정도 이어진 지루한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사장님 특별 연설이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성광학원 이사장 한명숙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커튼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명숙이 걸어 나왔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미란이 무대를 쳐다보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이. 오혜진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청소하던 그 할머니가. 명숙이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조명이 명숙을 비췄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광학원 이사장 한명숙입니다.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졸업하는 학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명숙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축하만 하기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지난 석 달 동안 이 학교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정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교감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교감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명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청소부 박순자로 석 달을 살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명숙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작업복 입고 수건 두른 명숙의 사진이 떴습니다. 복도를 닦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손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난한 아이들을 차별한다고요. 학부모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광학원에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은 달랐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학부모 기부금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으로 표시된 명단이었죠.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돈으로 등급 매긴 명단입니다. 명숙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빨간색 학생들은 후원금을 많이 낸 학부모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은 학생부의 모든 활동이 상세히 기록되고 임원도 우선 배정됩니다. 학부모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검은색 학생들은 후원금을 내지 않은 학부모의 자녀입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학생부 기록이 최소화되고 임원에서 배제됩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김수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숙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란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장학금 50만 원 주는 거랑 학부모의 후원금 500만 원 받는 거랑 뭐가 더 중요해요?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진수 부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5등이랑 20등인데 이게 말이 돼요? 정미란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부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학부모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다음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오해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가난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이랑 섞이면 안 되잖아요. 정미란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애들은 다 한 반에 모아놓으면 되잖아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정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기 청소하는 할머니처럼 됩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녹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명숙이 정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체육관 후원금 내역서가 나타났습니다. 학부모 여러분께서 체육관 증축을 위해 모아주신 후원금입니다. 명숙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총 5,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비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명숙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대성건설 자물쇠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회사는 오해진 학부모 회장님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오해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 남편은 교감 선생님의 결제 서명이 있습니다. 화면에 결제 서류가 떴습니다. 교감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교감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숙이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교육청 조사관 여러분, 나와주시겠습니까? 체육관 연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조사관 5명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조사관들이 무대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조사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육청 감사팀입니다. 지난 한 달간 성광학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명숙 이사장님께서 제출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조사팀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미란 교사,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미란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앞으로 나왔습니다. 학생 차별, 학생부 기록 조작, 직권 남용 혐의로 파면 조치합니다. 정미란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오해진 학부모회장 나오십시오. 오해진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후원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합니다. 밖에 경찰이 대기 중입니다. 체육관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오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이 오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하시고 같이 가시죠. 오혜진이 명숙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청소부가. 명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청소하면서 봤습니다. 당신들의 더러운 모습을요. 경찰이 오혜진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조사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최진수 부장, 교감 선생님,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외 관련된 교사 3명도 징계 조치합니다.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명숙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학생 여러분,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육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김수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명숙이 수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학생은 평등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과 꿈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성광학원은 바뀝니다.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학금은 오직 성적과 인성으로만 선발합니다. 학생부 기록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작성됩니다. 기부금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학생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학부모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체육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명숙이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수민이 단상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명숙이 수민을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구나, 수민아. 할머니가 그 청소하시던. 응. 할머니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어. 다른 학생들도 단상으로 몰려왔습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됐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명숙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영자가 눈물을 닦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밖에서 정미란이 경비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오혜진은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명숙은 단상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간의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박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2주가 흘렀습니다. 성광학원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이사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려왔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김태훈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새로운 장학금 선발 규정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명숙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성적과 인성평가 기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후원금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죠. 좋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세요. 네. 그리고 청소 용역 계약도 새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김태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청소 담당자분들 임금을 30% 올렸습니다. 그리고 휴게실도 제대로 된 곳으로 바꿨고요. 잘했어요. 영자 씨가 많이 좋아하시던데요. 순자 씨, 아니 이사장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던데.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시간 되면 청소 도구실로 내려가 볼게요. 김태훈이 나간 뒤 명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이 창문으로 봤던 풍경과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운동장, 같은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죠. 오후 3시 명숙은 청소도구실로 내려갔습니다. 영자가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사장님, 영자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영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덕분에 대우가 이렇게 좋아졌는데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영자가 명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씨, 아니, 이사장님,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셨어요? 명숙이 도구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위에 앉아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요. 영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힘이 나요. 두 사람이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새로 꾸민 휴게실이 옆에 보였습니다. 깨끗한 테이블과 의자,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까지 갖춰져 있었죠. 여기서 편히 쉬세요. 이제 창고 같은 데서 밥 먹지 마시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명숙이 도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에서 학생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학생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네.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명숙이 복도를 걷는데 5반 교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장학금 신청하고 싶은데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 성적이 우수하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서류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네. 명숙이 교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수민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석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옆에 둘러앉아 함께 공부하고 있었죠. 수민이가 창밖을 보다 명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숙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잘 크고 있구나. 이사장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김수민이었습니다. 명숙이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이사장님께 저는 김수민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청소하시던 할머니였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저는 제가 뭔가 잘못해서 선생님들이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사장님 덕분에 알았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제 저는 친구들도 생겼고 선생님도 저를 예전처럼 대해주세요. 장학금도 받게 됐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수민 올림. 명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석 달을 버틴 이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학교를 물들이고 있었죠. 한 달 후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명숙은 전교생이 모인 체육관에서 훈화 말씀을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하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학생들이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부모님의 직업이나 재산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명숙이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선한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청소하는 일도, 급식 만드는 일도, 경비 서는 일도 모두 소중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숙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김태훈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교육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우리 학교를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네요. 거절하세요. 네.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김태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은 손녀 지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학교 완전 좋아졌어요. 지아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좋아졌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아무도 차별 안 해요. 수민이도 완전 밝아졌어요. 명숙이 밥을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네. 할머니, 근데 진짜 청소 일하신 거예요? 석 달 동안? 응. 힘들지 않으셨어요? 명숙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힘들었지. 많이. 그런데 왜 하신 거예요? 명숙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해줬잖아. 수민이가 혼자 앉아 있다고. 그것 때문에요? 응.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지아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명숙은 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새로 단 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학생은 평등합니다. 간단한 문구였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명숙이 현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이었습니다. 수민아, 무슨 일이니? 수민이가 수줍게 웃으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합격 통지서예요. 제가 원하던 대학교에 붙었어요. 명숙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학생부가 제대로 작성돼서 좋은 평가를 받았대요. 수민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숙이 수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잘한 거야. 할머니는 기회만 준 거고.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수민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꿈을 꿀 수 있어요. 명숙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크게 꿔. 내 꿈을. 두 사람이 한참을 현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교정의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명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석 달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복도, 무거운 걸레, 떨리던 손, 참았던 눈물. 하지만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민이가 활짝 웃으며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얘들아, 나 합격했어. 친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수민을 안아주었습니다. 명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청소 도구실 창문으로 영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숙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명숙이 이사장실로 돌아가려는데 현관에서 택배기사가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명숙이 인사했습니다. 택배기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각 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성껏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범한 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평등이 있었습니다. 이사장실에 도착해 창가에 섰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부자 집 아이도 가난한 집 아이도 함께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명숙이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석 달간 적었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쳐 적었습니다. 오늘 수민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청소부 할머니의 임무 완수. 노트를 덮으며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계속 변해갈 것입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명숙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했어, 나 자신. 창문을 닫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청소하던 그 복도, 그 계단, 그 화장실.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청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존중받으며 일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명숙의 하루가 끝났습니다.